양수 t에 대해서 구간 1보다 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1과 2 사이에 x가 있을 때에는 로그 x고요. 그 다음에 x가 자연상수 2보다 클 때에는 로그 x 빼기 t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 t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결국 요 놈은 로그 x의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그죠? y축의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평행 이동했다. 얼마만큼? t만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차 함수 gx 중에서 직선 y는 gx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ht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조건이 뭐냐 하면요. 1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2와 gx 빼기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둘의 곱이겠죠? 그럼 봐라. fx가 지금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식을 갖기 때문에 이놈 역시 우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보세요. 자, 먼저 x가 1 이상 2 미만의 범위에 있을 때 이 x-2라는 놈은 항상 0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얘를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결국 이쪽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얘기인 즉슨 요 범위 내에서는 결국 gx보다는 누가? fx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겠어? x-2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당연히 이쪽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뭐가 되냐면 바로 gx가 누구보다? fx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대충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놈이 x축이고 요놈이 y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는 거야. 1부터 2까지는 그냥 로그 x의 그래프니까 대충 요렇게 오겠죠. 그죠? 여기가 여기 똑같은 부분이 1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 t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만큼 밑으로 내려왔다 생각하면 원래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놈이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꼴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 1부터 2 사이에서는 fx가 더 커야 되고, 즉 fx의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인 y는 gx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x가 2보다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직선이 이 fx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요 범위 내에서는 직선이 fx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대충 우리가 이 직선의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뭐 이런 식의 직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봐. 1부터 2 사이에서는 fx가 더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 2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fx가 더 아래쪽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라는 건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딱 분위기 봐서는. 그지? 그럼 최소가 된다라는 건 점점 이쪽은 이렇게 내려오면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면 기울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라는 건데 자, 요거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과장을 해서 그리면 얘도 어차피 직선은 아니고 곡선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봐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방금 설명했듯이 이쪽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오면 되니까 여기가 올라가도 이 그래프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여기까지는 지나가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이러한 직선이 여기서 딱 뭐 해야 돼? 여기서 접하면 된다 이거지. 왜? 그래야만 이 fx의 그래프가 이 직선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놓이게 될 테니까. 이해가 됩니까? 요때가 우리가 최소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최소가 되려면 봐. 어디를 지나야 돼? 1,0을 지나야 됩니다. 이거보다 이쪽이 더 높아지면 이 그래프 위로 직선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은 낮아져도 여기 딱 접할 때까지만 낮아져야 됩니다. 왜? 더 낮아지면 이 직선이 이 그래프의 아래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접점의 x좌표를 그냥 알파라고 놔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t라는 놈이 엄청나게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파악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금방 풀고요. 요걸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 푸는데 애를 먹었을 겁니다. 우리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죠? 여기가 뭐냐 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2예요. 2. 그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바뀌어져서 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밑으로 내려온 양이 t잖아. 양수 t만큼 내려온 겁니다. t가 작다라는 것은 얘가 아주 슬쩍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떨 수도 있냐 하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선을 먼저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죠? 얘가 접하는 점이 이 안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즉 알파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접점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이 파란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이 파란 쪽에서 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얘기는 뭐냐? 얘가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더 내려올 수도 있다. 어디까지 내려올 수가 있냐 하면, 자, 보시다시피 요 점과 요 점을 딱 연결하는 거지. 2일 때 요렇게까지 이제 기울기가 더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만약에 이 접점 알파가 2보다 큰 쪽에 생긴다면 앞서 설명드린 요 상황이 맞는 거고요.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할 때. 만약에 이 접점 알파가 2보다 작은 쪽에 생긴다면은 우리는 접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보시다시피 1,0과 자, 요 점의 좌표 뭡니까? 2, 그 다음에 1-t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 함수의 식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로그 x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1-t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의 최소값이 결국 요 빨간 스펙 직선이 나타내는 기울기가 되고요. 그때는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2-1분의 1-t가 됩니다. 요 놈이 바로 ht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ht를 구해냈고요. 이 왼쪽의 상황에 대해서 ht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요 접점이 알파, 접점의 x좌표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알파, 로그 알파 빼기 t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놈이 결국은 알파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봐라. 로그 x 빼기 t를 미분해봤자 이거 x분의 1입니다. 따라서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알파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알파, 로그 알파 마이너스 t를 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알파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런데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냐 하면 지금 1,0을 지나가야만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선을 1,0이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면 0은 이꼴 알파분의 1에 1-알파가 될 거고요. 플러스 로그 알파 빼기 t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봐. 이 t라는 놈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식에서 요 t만 넘겨버리면 결국은 알파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자연로그 알파 빼기 1 요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네, 요겁니다. 자, 그러면 봐. 이때 이 h의 t라는 놈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이거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고 이 놈을 미분했을 때 x분의 1이고 그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놨기 때문에 이놈이 알파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왼쪽 상황은 약간 복잡해집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죠? 바로 ht는 알파분의 1로 표현이 되는데 그럼 이건 t에 대한 함수인데 왜 알파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t와 알파의 관계식 하나를 구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ht를 진짜로 표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관계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봐.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 아까 이 접점의 x좌표가 이 알파가 2보다 큰 쪽이냐 작은 쪽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어느 쪽에 알파가 존재할지 경계가 되는 게 바로 알파가 2에 있을 때지. 그지? 알파가 2에 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알파가 2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봐. 그냥 여기다가 뭘 넣어버리면 돼요. 2를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가 이꼴 2일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알파가 이꼴 2일 때 그럴 때 t는 뭐가 되냐면 t는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에 자 잘 봐. 여기다가 알파 대신 2 넣어봤자 1 되고요. 1 빼기 1은 이렇게 되면 1 빼기 1은 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는 이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 봐라. 요때에 t가 요 간격을 나타내볼까? 요 간격이 바로 얼마란 얘기야? 요게 이제 정확히 알파가 2에 생겼을 때 요 간격이 2분의 1인데 보시다시피 봐요. 이 간격이 작아지면 2분의 1보다 작아진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알파가 왼쪽에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커지면 오히려 얘가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 접점 알파는 더 먼 쪽에 생기겠죠. 이해가 되죠? 따라서 이 t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어느 쪽? 요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요 놈이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상황이고요. 요 놈은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요. 그 당시에 상황이 잘 봐라. 요때 이 ht가 알파가 2일 때니까 그때 기울기 ht가 얼마냐 하면 2분의 1이거든요. 이때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봐라.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얘가 봐. t가 더 아래로 내려오면 예를 들어 여기쯤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접선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더 먼 쪽에 알파가 생길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이게 h의 t가 2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지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고 이때 ht가 2분의 1보다 더 커지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t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기울기를 가지고 구분을 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놈이 뭔지 한번 보자 이거야. 봐. 문제에서는요. h의 a가 뭐라고 주어졌어? h의 a가 그지? 2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지? 그랬을 때 h의 프라임 2분의 1과 곱하기 h의 프라임 뭐야? a. 요 놈의 곱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얘를 보도록 합시다. 이놈은 뭐냐 하면 결국 요 안에가 지금 h가 t에 대한 함수거든요. 맞죠? 그러면 요 값이 바로 뭐야? t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t가 어떻게 되면 위에서 봤지? 그지? 잘 봐. t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t가 2분의 1이잖아. 지금 t가 2분의 1인데 요 놈이 지금 2분의 1보다 작은 걸 안단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에 ht라는 놈은 아까 봤듯이 뭐야? 2-1분의 그죠? 1-t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봐라. h의 프라임 t라는 놈은 2-1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고 1-t 미분해봤자 -1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봐. 요 h의 프라임 2분의 1이라는 놈은 그냥 이 t 값에 관계없이 상수로 떨어지는 놈이니까 2-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됐죠? 두 번째, 봐. 이제 이 h의 프라임 a를 구해야 되는데 이 h의 프라임 a가 이 a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ha라는 건 바로 기울기의 최소값이고요. 우리가 아까 기울기를 봤을 때 이놈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봐. 지금 ha라는 요 놈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2 플러스 2가 2보다 더 크니까 따라서 얘는 왼쪽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 상황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써보면
t는 이꼴 아까 뭐였어요? 아, 자꾸 까먹네. 알파분의 1 그죠? 네, 요놈이 알파분의 1 플러스 로그 알파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의 t는 이꼴 뭐다? 알파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 관계로부터 이게 h의 프라임 a를 구해내야 되는데 보자. 요게 지금 2 플러스 2분의 1이 됐다라는 건 결국 이 알파가 2 플러스 2가 됐다라는 거야. 왜? 기울기가 2 플러스 2분의 1이 됐다라는 건 알파가 2 플러스 2가 됐다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쵸? 그럴 때의 이 t 값이 바로 a란 말이야.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a라는 놈이 알파분의 1 플러스 로그 알파 빼기 1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보자. 정리를 해보면 요 t를 여기다 그냥 갖다 넣는 거야. h에 알파분의 1 빼기 로그 알파 빼기 1이라는 놈이 지금 알파분의 1로 주어지는 놈이니까 얘 양변을 미분해보면 h의 프라임에 알파분의 1 빼기 로그 알파 빼기 1이 되고요. 안에 거 이제 속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빼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꼴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알파분의 1 뭐야? 아, 이거 플러스군요.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예,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봐라. 알파분의 1 플러스 로그 알파 빼기 1이 a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h 프라임의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알파가 2 플러스 2분의 1인 걸 알고 2 플러스 2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봐. 여기를 정리해주면요. 요거 알파 제곱으로 통분을 해주면 얘는 알파 빼기 1이 됩니다. 그놈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이고요. 알파가 2 플러스 2니까 양변에 알파 제곱 곱해줘도 상관없겠죠? 결국 h의 프라임 a라는 놈은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알파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알파가 지금 2 플러스 2니까 얘는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값은 뭐가 되냐 하면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요 두 개를 곱하라 라는 거죠. 됐죠? 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h의 프라임의 2분의 1 곱하기 h의 프라임 a라는 놈은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라서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플러스 1 곱하기 분의 1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정답이 몇 번에 있습니까? 여기 정답이 4번에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